추석 연휴 테스형 신드롬을 일으킨 KBS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방송. 이 방송이 중국 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어 통째로 올라왔습니다. 한류 문화가 열풍인 이 시기에 왜 우리의 방송 포맷들은 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간 불법 콘텐츠 피해액은 연간 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알고들 계신가요? 불타불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있는지, 올바른 게임 방법을 지도하고 중독을 막는 것은 영혼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게임 중독, 아이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영혼 생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명갑 이무경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추석 연휴 테스형 신드롬을 일으킨 KBS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방송 보셨습니까? 김영준 콘텐츠 위원장님? 네, 저는 당일날은 못 보고 필살편은 봤습니다. 네, 평균 시청률이 29%를 기록하며 전 국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려고 했지만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중국 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어 통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스카 사관왕 대한민국 영화 세계에 알린 기생충 중국 불법 사이트에 먼저 유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에서 MBC 복면가왕의 이름과 내용을 그대로 표절했고, 심지어 복면 가수를 맞춰라로 이름을 바꿔 계속 무단 제작 중입니다. MBC는 이 중국 제작사 찬신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밀린 수익금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 1 역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익금 정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예능 표절이 심각한 단계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PPT가 안 나오네요. 콘텐츠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국 예능 20차례 표절이 있었고요. 도용당했다는데 그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장님, 방송 포맷 세계를 국경 없는 방송 콘텐츠라고 하는데 세계 포맷 시장 규모는 13조 원이 넘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회당 1천만 원을 넘는 로열티를 받고 있고요. 한국 포맷 수출은 2010년대 들어서 한류 바람을 타고 가파르게 성장하여 5천만 달러, 한화 570억을 넘어섰습니다. 방송 콘텐츠는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중국에서 인기 프로그램들을 표절만 당하고 있으면 해외 업체 어디에서 우리 예능의 정식 포맷을 구입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악 영향들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은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송 포맷도 분명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편집 저작물입니다. 아닙니까? 국제적인 결론은 이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네,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로 분류가 서술형 돼서 답변은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송 포맷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저작권법이 방송 포맷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해당 방송 포맷이 이미 촬영되고 방송으로 드러났다면 이것은 표현이 된 것이기에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요. 한류 문화가 열풍인 이 시기에 왜 우리의 방송 포맷들은 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새로운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방송 콘텐츠 제대로 보호받고 보상받는 국내적, 특히 국제적 저작권 체계를 하루빨리 문체부와 협의해서 만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계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불법 콘텐츠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PPT 나와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간 불법 콘텐츠 피해액은 연간 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알고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밥상에서 3조 원, 일거리 3만 개를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이 3조 원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 처벌 강화를 통해 합법 시장으로 끌고 올 생각은 안 하고 매년 예산 타령, 인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영화 산업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아카데미 영화상 4개를 휩쓸었지만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23개의 합법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오승근 위원장님, 네.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다불스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네.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계가 불법 콘텐츠, 신고 미션, 무비 히어로 캠페인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영화계는 작년 한 해에만 1조 원대의 생산 감소와 1만 명 이상의 고용 손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영진위에서는 영화 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불다불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있는지 이것 또한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건 게임물 관리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 중독, 불법 도박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대한민국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의무화되었습니다. 6년 전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생존 수영 의무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 수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 신체 생존의 문제라면 올바른 게임 방법을 지도하고 중독을 막는 것은 영혼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게임 중독, 아이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영혼 생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원회에서 굿 게이머 스쿨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원회에서 건전한 게임 유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4, 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이원회에 신청을 하고 공문까지 접수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원장님이 이건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은 영혼 생존으로 초등학생 전체에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도 지금 교육적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우리가 신경을 써 나갈 네. 계획입니다. 1분만. 제가 지난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도박 및 게임 중독은 어른이 돼서는 손쓸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무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주면 게임 중독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회, 교육위와 입법 개정을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개인 위원장님들께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이게 콘텐츠 사업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 간단하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누가 답변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제가 김영준 먼저. 위원장님 포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위원회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맷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는 보호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인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바탕하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것을 방송협력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장으로서 부가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방송 포맷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이것의 선택과 배열이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될 편집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 국가판권국이나 지대비 소속 변호사들 그리고 저명한 교수들에게 모두 배포를 한 바 있고요. 저 스스로도 2018년도에 중국의 유수한 저작권 포럼에 가서 기조 연설에서 이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 대법원의 판결이 주류적인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모경 의원님,
이런 답변을 듣고 또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질의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죠?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답변 듣고 질의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을 여러분한테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듣고 난 뒤에 추가 질의를 1시간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묻고 대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답변하실 분 누가 있으시죠? 임원선 위원장님, 지금 한 분이 임원선 위원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하셔야 돼요?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요? 예. 지금 임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한국 영화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존도 지금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한 그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트리밍이 워낙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합법 다운로드, 합법 캠페인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강력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굿게임 패밀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게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게임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도 없습니다. 지금 연 매출 14조대, 그리고 문화 콘텐츠 전반에 있어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근 70% 육박한 그 수출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이면서도 불구하고 학부형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애들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콘텐츠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굿게임 패밀리라는 것은 게임의 어떤 순기능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역시 학부형이 함께 아이가 하는 게임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해를 했을 때 더욱더 게임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게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교육청하고 MOU도 맺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라서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 이렇게 해서 게임의 인식을 개선해서 게임 산업에 우리나라에서 차기의 그 성장 동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